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3만원입니다. 해서 오늘 손익은 마이너스 3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926만원 있다가 갑자기 확 줄었죠. 200만원이 지금 사라졌는데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200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해서 조회를 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기초자산 809만원은 제가 그 7월달 처음 출발할 때 809만원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그 오늘 잔고가 통장에 있는 게 723만원, 아까 보여드렸죠. 723만원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 손익이 114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 출금고 6에서 이게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오늘 출금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익률은 7월달에 수익률은 1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인출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9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 7월달 수익금이 114만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만원을 인출한 게 여기 이제 그 따로 빼놨고요. 그 다음 인출했는 돈은 그냥 그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기 투자로 제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에 그 총 지금 현재 6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0만원은 아직까지 예비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100만원씩 5종목에서 500만원치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중기 투자했다가 지수가 꺾이는 그 불안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화장품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다 손절을 했었죠. 하고 밑에 지금 새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 태경 BK 100만원, 코프라 100만원, 경남스틸 100만원 요렇게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조금씩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경 BK가 지금 가장 그 괜찮게 나오는데 5.2% 수익이고요. 코프라가 4% 정도고 경남스틸이 한 1.5%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종목을 더 편입을 했습니다. 대하TI 남북 경협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남북 대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올해 내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화상 통화 정도라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하TI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받고 지금 그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일단 그 1차적인 목표가로는 6,500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한 3, 4개월 보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대하TI를. 그리고 마지막 종가에 한국경제TV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121주 주문했는데 지금 그 다 체결은 안 됐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를 121주 주문했는데 지금 그 아직까지 91주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 매도 잔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체결 안 되면 월요일날 추가로 더 잡으면 되니까요. 일단은 한국경제TV 현재 잡으려고 그 잡은 것을 일단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 체결이 안 되면 월요일날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경제TV 잡은 이유는 이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로 그 움직였는데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대체로 많이 밀렸습니다. 보시면 대장격인 애니능률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TV는 잘 안 내려옵니다. 이 안 빠지는 이유는 빠지려고 그러니까 땡겨 올려버리죠. 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 실적이 워낙 좋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테마로 해서 빠지더라도 실적 보고 매수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안 빠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 보고 좀 길게 보고 그 한번 보유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그 매수는 했는데 다 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28주인가 그 정도밖에 지금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중기 투자에 5종목 지금 편입을 시켰고요. 이건 좀 길게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손익이 11만원 정도 플러스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단기 투자에서 수익이 생기면 한 900만원 넘어가면 200만원씩 빼가지고 이쪽 그 중기 투자 쪽으로 계속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2천만원 되면 그때 다 클리어 시켜갖고 투자금 2천만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노잣돈 마련하는 그 기본 시드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갖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2천만원을 딱 모으면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종목에 400만원씩 5종목을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원하는 배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가 최초 투자금이 860이지만 1000만원으로 잡고 2배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2배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반토막이 나도 본전은 지킬 수 있으니까 심적 압박 없이 그냥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밤에도 혼조세였습니다. 이 코로나 부분이 미국이 또 한 4만 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경제 지표도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실업률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고용 회복이 조금 느리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당장의 금리 인사 긴축은 없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 말하면 물가가 계속,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거나 어떤 그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 이걸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하면 또 경기 침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좀 그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증시는 올라가는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 딱 정리해서 그냥 혼조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봐도 그렇고 나스닥이 지금 모양이 조금 안 좋죠. 제가 지금 그 어제 말씀드릴 때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이 상봉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이고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상봉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데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급락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수는 그냥 혼조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도 오늘 그 빠지니까 바로 땡겨 올렸어요. 또 아침에 조금, 이 5분봉입니다. 좀 공포감을 주기 확 눌렀는데 이걸 다시 또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조금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는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 투자에 오늘 두 종목을 더 편입을 시켰습니다. 남북경협주 대아TI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이건 실적주로 편입하긴 했는데 윤석열 테마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는 100만원씩 5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거는 경남스틸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한 종목을 더 집어넣습니다. 애니능률 집어넣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그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옴니시스템 급등했고 광명전기, 선도전기, 뭐 PS텍 이런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대체로 전기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움직임을 보시면 선도전기, 광명전기, 그리고 세명전기까지 있는데요. 잠깐만요. 세명전기도 같이 넣읍시다. 어제는 세명전기가 대장이었거든요. 세명전기가 어제 대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돈이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명전기 보시면 어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대장격으로. 이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 올여름에 전력 수요가 그 사상 최대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덥죠, 날씨가.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예상하는데 지금 원전 조기 가동 중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비 전력이 뭐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나 뭐지 돼갖고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세명전기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뒤에 따라서 선도전기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 원전 관련주들도 어제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일진전기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옴니시스템은 그가는 회사입니다. 전기 금치만은 전력계, 디지털 전력계라 그러죠, 요즘은. 그래서 디지털 전력계가 왜 이 전기 절전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없으면 있는 전기를 아껴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있던 전력계 가지고는 누전되는 이런 부분 체크가 잘 안 되죠. 근데 디지털 전력계는 메인 시스템에서 집집마다 가서 체크 안 하고 자동으로 디지털로 이게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력으로 바꾸게 되면 누전되는 전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면 새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전기도 아껴 쓰자, 이런 차원으로 디지털 전력계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시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주가 옴니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아마도 이거 제 기억에 PS텍 이 종목도 전력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장은 옴니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 부족 관련한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이 부족할 것 같다 하면서 땡겨 올려놓고 그 다음 좀 더 있다가 진짜 전력 수급이 날씨가 되게 더워지면 에어컨을 막 가동하고 지금 엄청난 전력 소모가 사용되겠죠. 그럼 전력 남아있는 전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위기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 한 번 더 땡겨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이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몰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 1억 6,200만 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게 돈이 이쪽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정치 테마주들 쪽에 있던 돈들이 팔고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올라가니까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부국철강, 이 전부 다 이낙연 대표 관련주죠. 이쪽에 올라갈 줄 알고 막 매수해가 갖고 있는데 저쪽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전기 부족해가지고 상한가 막 들어가고 옴니 시스템이 개인들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막 올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주 쪽에 오늘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낙연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 좀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맹추격을 하고 있다 해서 올라왔는데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2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체 2등이 아니고 여당 쪽에 여권 쪽에서 이재명 지사 다음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4% 정도 나오면 이낙연 대표가 한 16%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8% 나오다가 16% 나오니까 2배나 올랐다, 이래서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16%밖에 안 된다죠.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는 24%인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올라가야 될 공간이 많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에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느냐, 뭐 바지를 내릴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반응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 상당히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면 노동자 그러니까 시계 만드는 회사에서 어릴 때 아르바이트 일해갖고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 측에 이쪽에 지지가 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주는데 뭐 80% 주느냐 100% 주느냐 이럴 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줘라 이런 분위기고, 그 다음 기초소득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주자 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펴는 그런 이제 후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지층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낙연 대표가 추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이걸 추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죠. 격차가 덜 좁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지지 세력들이 정세균 총리나 뭐 추미애 붙어갖고 있는 그쪽 그 지지세들이 다 정리하고 그냥 이낙연 대표 쪽으로 몰아주자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게 추미애 후보라든가 그 이쪽 분들이 그 이재명 지사 쪽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낙연 대표를 공격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줬을 때, 이낙연 대표 쪽으로 몰아줬을 때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추미애 후보라든가 또 한 사람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걸로 봐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붙어버리게 되면 반반 나눠먹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오늘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좀 더 꺾이면 한번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동신건설 안 꺾이고 지금 반등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도 있다 경선에서 그런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모르다 보니까 올라가는 전력 관계에 되는 전기 관련되는 회사 쪽으로 급등하니까 이쪽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 대거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뭐, 다른 쪽은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던 거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매매한 것 중에 경남 스틸 갖고 있다가 애니능률을 지금 추가로 잡았죠. 한국경제TV 잡은 것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아침에 또 그 가족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야권에서 누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한참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까지는 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2%대 있다가 4%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 최재형 관련주 중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어제 상한가 들어간 게 한신기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갔는데요. 상한가 막 들어갔죠. 근데 그 오늘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움직였던 거는 제가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루원이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은 한일 단조로 대장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루원이 대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에서 이루원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YTN이라는 종목이 또 그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관계되는 분이 YTN에 또 또 관계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N이 오늘 최재형 관련주로 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땡겨 올리면서 한일 단조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그다음 이루원도 따라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그 검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현재 있는 야당 후보 중에 가장 끌끌어온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통령 당선돼 버리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 쪽에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돼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대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 그 친문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많이 찍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할 때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해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게 좀 낫다. 상대하기가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는 감사원장이라는 그런 감사기관에 있다가 그걸 그만두고 돌아서서 바로 대권 후보도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미리 밑밥을 뿌려놨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부터 해갖고 지금 12명인가 13명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하여튼 5만 사람 다 지금 그 줄서가 있습니다. 그 제주지사부터 해가지고 뭐 김태호 의원부터 해서 여튼 그
제가 봤을 때 안 나와도 되지 싶은 사람까지 지금 줄 쫙 서갖고 경선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겠죠. 했을 때 과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됐죠. 지난 대선 때 그 최종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유승민 그다음 심상정 이렇게 하고 토론할 때 충분히 봤습니다. 우리가 그 잘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청렴결백한 부분은 장점인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토론을 한다면 그 바르고 올바르게 바른 생활로 살아온 사람과 홍준표 의원 같이 이렇게 할 말을 마음대로 막 던지는 일종의 막말하는 스타일하고 붙으면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 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쪽이 지금 그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 쪽에 국민의힘에서 만약 경선을 한다면 홍준표 의원 쪽에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경남 스틸을 오늘 추가로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 말 하는데 너무 앞에 길게 이야기했죠. 그걸 다 정리하면 세 줄로 요약하면, 세 줄로 이제 짧게 요약하면, 경남 스틸 100만원 갖고 있다가 오늘 230만원 더 잡았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 같다. 일단 경선을 이겨야 그다음 그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경남 스틸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해갖고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일단 잡았고요. 그다음 오늘 그 애니 능률을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 대장격이죠. 애니 능률을 4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잡는 비중치고는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잡으면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오늘 정도에는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오늘 뉴스에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 위원장 하셨던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이 입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거기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됐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동등한 조건이 됐다, 이런 얘기죠. 들어오기 전에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도 뭐 가서 이제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입당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막 밀어주는 어떤 모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자 힘으로 커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쪽으로 그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게 선거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하는 그 맥락을 잘 이렇게 읽으면 판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런 거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은 당장 입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건데요. 입당을 안 하면 망한다는 쪽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당장은 입당하지 않을 것 같다. 나라도 지금 입당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봤을 때 왜 처음부터 정치 이야기만 계속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이 전부 다 정치 관련주라서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오늘 몇몇 개 이건데요. 그래서 애니 능률을 왜 매수했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조금만 좀 줄여서 이야기하고 마치게요.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8월 달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왜냐하면 한 11월 달쯤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경선 다 끝나고 나서 그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되든 홍준표 의원이 되든 누군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됐는 사람하고 그걸 하면 되죠. 경선을 하면 되죠.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둘이 이제 마지막 그 경선 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전제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이걸 앞에다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지지율을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지키기만 한다면 당장 국민의힘으로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지율 1위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약간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30 몇 프로씩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대표보다는 높다 이런 얘기죠. 현재 1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건 없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모 구속건은 이미 한번 그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 그분 이름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줄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저쪽에서 그 공작하는 냄새가 너무 나서 거기 휘둘리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줄리라는 루머를 퍼뜨린 건 상당히 안 좋은 그 비매너라고 보고, 그 윤 전 총장 부인이신 김건희 씨 관련한 어떤 그 뉴스들은 제가 봤을 때 큰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줄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으니까 빼고요. 뭐 논문 표절 이 부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도 논문 표절에 걸린 것 같고 정세균 전 총리도 논문 표절 걸린 것 같고, 하여튼 그 여권에 있는 후보 3명이 다 논문 표절에 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아예 없애버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작 자기 편 쪽에 후보가 논문 표절 걸려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편 후보의 부인 논문 표절 갖고 태클 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올 만한 거 다 나왔고, 이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위라는 얘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그런 이제 능력이 된다. 이 한번 탁 터트려 가지고 그게 계속 회자되면서 그걸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줄리 가지고 계속 못 써먹거든요. 만약에 요까지만 할게요. 최종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그 마지막 최종 토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 보고 부인이 줄리 맞느냐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묻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부인이 유흥업소에 다녔어라고 묻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루머로 떠돌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 이미 다 겪어봤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할 때 삼계탕집 아들이 내가 눈을 확실히 봤다 했는데 지금 조용하죠. 이런 식의 이런 공작들은 먹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만큼 빠졌으니까 지지율 1위인 종목은 무조건 잡자. 이게 지금 제가 정치 테마주 하는 이유는 지수가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우량주 들어가서 삼성전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정치 테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되는 1위 후보 쪽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애니능률을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잡았고요. 여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주말 동안에 무슨 뉴스가 나오면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지지율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 쪽의 지지율이 거의 동등하게 올라간다면 월요일날 시너지 이노베이션 혹은 뭐 부국철강 이런 종목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그 압도적으로 1위를 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동신건설 같은 종목이나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이야기만 뒷담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또 그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자는 또 댓글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 테마 관련주를 매매했을 때는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장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